Impactor comet will be nothing less. 임팩트 있게 딥 임팩트. 이래야지 잠이 깰 것 같아. 네, 딥 임팩트는 1998년 미미레더 감독의 영화고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해성 아닌가? 이건 소행성.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대재난이 행성과 해성의 차이점이 뭐냐? 여기서는 해성. 소행성과 해성의 차이는 해성은 얼음 덩어리고 소행성은 일종의 광물질로 이루어진. 주인공은 테아 레오니, 아주 아름다운 배우죠. 테아 레오니가 약간 남성 호르몬이 많은. 목소리가 좀 굵어요. 난 제니퍼 가너랑 이 여자는 약간 남성 호르몬이 많은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예뻐요. 테아 레오니가 제니 레너라는 주인공 역을 했고요. 테아 레오니? 예. 그리고 모건 프리먼이 대통령으로 나옵니다. 모건 톰 프리먼. 백. 예. 우리 리스트에 많이 나오죠. 한번 그거 해봐야 되겠어. 주연들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 다관왕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모건 프리먼이 나오는 영화는 그냥 얼추 때려봐도 좋다 이런 좀 믿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모건 프리먼 나온 영화 중에 좀 별로였던 영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원티드? 이런 거 좀 별로. 뭐요? 쇼생크 탈출. 원티드 얘기하는 거. 별로였던 거. 별로였던 거 죄송해요. 너 머리 지금 쓰고 되게 이상해 지금 너. 괜찮니? 그래요? 일단 해석이랍니다. 원티드 진짜 그건 좀 별로였어. 예, 그리고 반지의 제왕에 나왔던 그 프로도로 유명한 일라이저 우드가 리오라는 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연 배우를 얘기를 하네. 로버트 두발을. 네, 로버트 두발 형님을. 듀발. 로버트 듀발. 완전 전대 이분은 전설의 대머리. 예, 로버트 듀발은 캡틴 스퍼진 PC 테너. 그때 나왔던 아마겟돈과 이 영화를 나눴을 때 무게 중심이 모건 프리만과 로버트 두발로 게임은 끝났다고 봐. 그러니까 물론 배우의 무게. 배우의 무게가 거기 나오는 아마겟돈에 나오는 모든 사람 합쳐도 이 두 사람한테 안 되는 거지. 게임이. 근데 버젯이랑 예산 이런 거는 아마겟돈이 훨씬 더 많이 들였어요. 2배 이상 들여서 더 많이 벌었죠. 그런데 로버트 두발이 나오는 그 약간 아까 최과장의 와이낫 중에 스페이스 카우보이 같은 예, 컨셉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죠. 이제 이 해성을 깨러 이제 가는데 선장은 아니야. 선장은 그 젊고 되게 유능한 이제 장교가 있고 로버트 두발은 경험이 많은데 왜 젊은 장교가 저 사람은 약간 얼굴 마담으로 따라가는 거죠. 하죠, 예. 근데 결국 거기 가서 로버트 두발이 그래서 이 영화에 굉장히 어떤 무게를 탁 잡아줘요. 사실 내가 딥 임팩트랑 아마겟돈을 되게 많이 비교해요. 영화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겟돈과 딥 임팩트 같은 애 나왔고 완전히 똑같은 컨셉의 영화인데 둘 다 해성인지 뭐 행성인지가 지구로 날아오는 상황. 부딪히면 지구가 박살나는 상황. 그래서 그걸 깨러 가는 상황. 그래서 우주선을 만들어서 그걸 깨러 가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똑같은 소재로 똑같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마겟돈은 너무 재밌고 막 로맨스도 막 하고 진짜 헐리우드 스타일로 만들었고 근데 딥 임팩트는 그 반대냐 그것도 아니거든. 근데 딥 임팩트도 헐리우드 스타일로 만들었고 드라마틱하고 막 그런데 딥 임팩트는 마음을 움직여. 그런 마음을 움직이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런 장면도 있어요. 네. 이거는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공감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영화 팬들 중에서도 아마겟돈이 훨씬 더 재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딥 임팩트가 내가 본 재난 영화 중에서는 제일 재밌었어. 그러니까 재밌고 감동도 좀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아마겟돈 보면서 저거는 저거 완전 뻥이야라고 하는데 딥 임팩트 보면서 저럴 것 같아라고 하는 거야. 그게 영화를 만드는 기술 연출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미미 레더라고 이 영화 만드는 아줌마가 그 왜 저 ER 있죠 영화 미드 중에 ER 그거 연출한 사람이고 주로 TV 연출이에요. 그다음에 영화는 이분이 만든 게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그거 페이드. 그 영화도 좋았어요. 감동적인 영화였죠. 나는 그 영화의 딥 임팩트를 보고 너무 기대하고 가서 그러는지. 딥 임팩트에서 저도 되게 이렇게 제가 사실은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았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다시 봤는데 보면서 울었어요. 그 헤일 장면에서 딱 두 장면에서 아빠랑 딸. 제가 두 장면에서 처음에는 약간 움찔하면서 욱했다가 나중에 빵 터졌는데 그 1단계 2단계였어요. 1단계 뭐냐면 이 아까 프로도 일라이저 우드 얘가 소행성을 맨 처음 발견한 애잖아요. 비더만. 예. 그래서 그 행성에 얘 이름을 붙이잖아요. 울프 비더만이었을 예. 거야. 그래서 얘는 자기가 그래도 이 행성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고 되게 유명해졌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와 그 여자애의 가족을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몇 명을 국가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벙커 같은 데로 데리고 가거든요. 나는 그게 왜 아까 예. 우리 2012에서도 뭐 티켓을 사가지고 네. 근데 그거 사실 좀 현실에서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행성이 날라오니까 벙커들 만드는데 다 못하니까 네. 주민등록번호로 추첨을 해요. 네, 거기는 맞아요. 이제 사회보장번호죠. 추첨을 하는데 50세 이하만 해. 네. 50세 위는 안 하고. 아웃이야. 50세 밑으로만 추첨을 해서 뽑아서 벙커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좀 그럴만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장치들이 다른 재난 영화와 조금 다르다라는 거야. 좀 얘기해 뭔가 주세요. 숙고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일라자 우드가 예. 그래서 일라자 우드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의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당첨이 됐는데 결혼을 한 사이면 데리고 갈 수 있다. 그래서 결혼을 해요. 얘가 17살인가 어린데. 결혼을 하는데 자기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이 가족도 데리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백악관에도 미리 얘기를 해놓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리스트에서는 빠져 있었던 거야. 부모님은.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는 갈 수 있는데 부모님이 빠졌기 때문에 부모님이 안 가겠다 못 가니까 이 여자애도 안 가겠다고 하는 거야. 맞아. 그 생이별을 해요. 근데 얘가 그 벙커 들어가기 직전에 나는 안 되겠다 그러고 돌아가요. 그래서 돌아가서 완전히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거꾸로. 얘가 막 오토바이 타고 막 그 사이사이를 뚫고 가면서 그 가족을 찾아요. 근데 딱 소행성이 막 와서 충돌했어. 첫 번째. 그래서 막 이제 헤일이 막 몰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모들이 그 여자애한테는 굉장히 어린 애기 동생이 있었거든요. 완전 늦둥이 애기 동생이 있었거든요. 깐난 얘기죠. 예. 근데 그 깐난 애기를 막 아기띠를 막 그 언니한테 그러니까 누나한테 막 이렇게 매주더니 얘 데리고 빨리 가라고. 부모가. 그러니까 왜냐면 걔 프로도한테는 오토바이가 그 오토바이가 있었으니까. 오토바이 타고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그 애를 안겨주는데 그 언니도 그 누나도 막 이제 울먹울먹 하는 거죠. 막 엄마 아빠가 빨리 가라고 하니까. 거기서 제가 약간 야, 역시 움찔한 거예요. 역시 최과장이야. 움찔했어요. 감독 거기서 승부. 움찔했는데 그 마지막 그 미션을 하는 우주선과 그 우주선에 타 있는 그 승무원들의 가족들이 마지막 영상 통화하는 장면이 영상 통화.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빵 터진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야. 우리 이제 간다. 우리 이게 예. 첫 번째 빵 터지는 거랑 아무 연관 없는. 예, 아무 연관 없는 건데 제가 거기서 욱해서 이게 참고 있었는데 마지막 거기서 빵 터진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토리를 안 하고 막 얘기했는데 네. 그래서 행성이 날아와서 이 우주선이 날아가서 핵폭탄을 그걸 굴착을 해서 넣어서 터뜨렸는데 그 두 개로 쪼개진 거야. 그냥. 쪼개진 채로 날아오고. 쪼개진 채로 앞으로 날아와. 그러니까 앞에 조그만 놈이 있고 뒤에 큰 놈이 날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게 없고 임팩트가 두 번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지. 근데 그거 쪼개면서 막 거기가 가스가 터지고 그래서 막 죽고 다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선장에는 눈이 멀잖아. 눈을 이렇게 가려놓고 이제 로버트 두발이 선장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지시하고 그러는데 중간에 막 모비딕 읽어주고 막 이러잖아. 그 눈먼 애한테 너 이런 거 읽어봤니? 그러면서 모비딕 챕터 1 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줘. 딱 그러니까 그걸 딱 읽기 시작하니까 둘이 웃어요. 읽으면서 웃어. 그러면서 이 웃기다, 얘네들이 이제 순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뜯겨진 그 행성은 어쩔 수 없고 그거는 가서 이제 부딪히는 거고 지구에. 두 번째 큰 두 놈. 번째 거를 아직 핵탄두가 있으니까 거기가 돌진해가지고 터트리자. 그래서 지구에 부딪히기 전에 그걸 터트리는 거예요. 걔들이 그런 결심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지구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게 안 된다. 연료도 없고. 예, 연료도 없고 산소도 부족하고 못 돌아가는데 이미 이게 부딪히면 우리가 돌아가도 의미가 없다. 그렇지. 예. 그러네.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부딪히면 선택의 여지가 없네. 예, 우리가 여기서 부딪히면 돌아갈 데가 없어. 모든 고등학교에 우리 이름이 남을 것이다. 고등학교에 맞다. 학교 이름으로 남을 거다. 그래서 우리 뭐 이름을 따는 결심을 학교들이 하죠. 생길 거다. 예. 그러면서 돌진을 하죠. 그러고서 성공해. 그래서 근데 앞에 거는 부딪히잖아. 그걸로도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죠. 그걸로 우리가 아까 그 투모로에서 봤던 그런 장면들이 막 나와. 저는 사실 이 우주선 이름이 메사이아다. 메시아. 메사이아, 예, 맞아.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처음에 왜 우리 아까 이 재난 영화 A 그것도 재밌어. 이 영화가. 이 영화 좀 다르게 접근해. 뭐냐면 어떤 장관이 사퇴를 하는데 이 장관이 사퇴하는 이유를 와이프가 아프다. 와이프가 알코올 중독이다. 뭐 해서
아닌데 바람을 펴서 사퇴 뭐 이런 그걸 기자가 취재하려고. 예. 취재해서 캐도 들어가는 거야. 테아 레오니가 그게 이제 주인공. 갑자기 내각에서 누가 사퇴했는데 분명히 이거는 딴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뭐가 나오냐면 엘리라는 이름이 나와 프로젝트 중에 그 여자 그 여자 이름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이 남자가 바람 펴서 된 거라고 막 찾아 들어가고 백악관 쫓아가고 그러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갑자기 나오는 거야. 그럴 만한 일이 아닌데 대통령이 나오니까. 대통령이 직접 떠서 설명을 지금 하려고 얘기할 단계가 아니니까 당신 좀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하면 엠바고를 거는 거지. 엠바고를 딱 걸어놓고. 그 대통령이 모간 프리만이야. 그러더니 대통령이 당신 브리핑할 때 당신한테 그럼 나한테 뭘 해주겠냐 그랬더니 당신한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겠다. 그리고 나서 행성 충돌하는 거를 그 자리에서 발표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 한 가지. 이런 종말상을 누군가가 먼저 알았다면 숨기는 게 맞아? 알리는 게 맞아? 숨기는 게 아니 맞지 이 않을까요? 영화에서 적절하게 하는 것 같아. 뭐냐면 숨기는 게 맞다? 처음에 그 비더만 그 행성을 발견하고 그 울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우주 학자인데 비더만이라는 얘고 프로도는 얘를 우연히 발견해 무슨 취미 시간에 그걸 보고도 그거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서 왜 그 우리 A 단계처럼 갑자기 그 사람이 피자 먹다가 응? 하면서 뭐 하다가 놀래가지고 이 자료를 플로피 디스크에 담아가지고 차로 막 몰고 가다 죽잖아. 그 다음에 1년 후 하고 나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정부에서 이게 준비를 하는 거지. 그래서 벙커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년 후에 때가 되면 발표를 하는 거죠. 저는 리즈너블한 선택이었다고 봐요. 이 정부의 선택이. 그게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거를 막아야 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막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발표해버리면 사회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 텐데. 근데 이것도 똑같은 시츄에이션에 이런 재난 상황이 계속 나오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되면은 카오스야. 지구는 뭐 약탈, 방화, 강간, 뭐 살인. 그 LA 폭동 때 내가 얘기를 좀 들었는데 LA 사는 사람들한테 그거 개판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이 그 후쿠시마나 이럴 때 했던 그런 거 보면은 그 나라의 좀 민족성이랑 국민성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케오스예요. 왜냐면 한 명이 유리창 깨기 시작하면 다 깨거든. 근데 그 한 명 그 첫 유리창 깨는 놈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 참 쉽지 않지. 나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흔히 미국이 그렇게 자유를 뭐 얘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얘기하는 와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자유를 선택할 수 있게도 해줘야 돼. 물론 폭동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희생당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맞지만 이미 그렇게까지 발전될 수 있는 거면 서로 누구라든 다 알아서 벙커를 줘도 같이 질 거고 그런 상황으로 맞아떨어져야 되지. 뭔가 힘을 가졌다. 나는 이게 권력 가졌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언론이지 결국은. 언론이 어떻게 대응하냐는 걸 것 같아. 아주 이상한 비유가 될 수도 있는데 당산 대지진에서 언론이 통제돼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몰고 가면 사람들이 다 나서서 자원봉사하는 거야. 근데 언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 끝났으니 뭐 이런 부분을 자꾸 위화감 조성하고 자꾸 가면 사람들이 당연히 악해진다고 생각해. 나는 이 영화에서 그 티아 레오니의 가족 보면은 티아 레오니의 아빠가 자기 또래 여자랑 결혼해 재혼을 해. 엄마랑 아빠는 이혼해서. 그리고 엄마가 자살하잖아. 이 티아 레오니 엄마가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하죠. 그거 자살하는 거 엄마가 그 유명한 바네사 레드그레이브라는 여자예요. 영국 배우인데 여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이 여자가 오스카 시상식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처음 제인 폰다랑 같이 시작을 했던 여자예요. 이 여자가 옛날에 그 팔레스타인 자치기 피에로 이런 거 지지하고 그다음에 뭐 체첸 여기 지지하고 최근에 관타나모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우들이 뭐 인권이나 이런 거 하고 저 아프리카로 자봉 가고 이런 거는 많지만 산드라 블록처럼 이 여자는 정치적인 액션을 하는 거야. 이 여자 뭐 동생인가 오빠인가가 영국 무슨 노동혁명 뭐 이런 거 같이 만들어서 그런데도 디스 안 당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되게 희한해. 그 누군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할머니가 어디 나왔냐면 그 레터스 투 줄리엣이라는 영화 있죠. 예. 아만다 사이프리드. 그 할머니. 거기서 그 할머니예요. 되게 강하고 곱게 늙은 스타일이죠. 하여튼 그게 이 티아 레오니의 엄마로 나오고 아빠는 이제 자기 또래 여자랑 결혼하는데 티아 레오니가 그러죠. 아빠 결혼한다고 이제 딸이랑 같이 만났는데 아빠 엄마랑 다시 합치세요. 그 여자 옆에 있는데 내가 당신 싫어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지만
아빠를 그냥 결국 같이 죽음을 맞이하죠. 그 예. 쓰나미 앞에 나는 그 끌어안고.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야 사실. 네. 거기 그 전에 이제 딸이 되게 아버지한테 증오심 같은 걸 갖고 있잖아요. 용서를 그렇죠.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버지한테 늘 이렇게 상처를 받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아. 이제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그 상황에서 딸이 일하는 방송국으로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찾아가서 사진 2장을 딱 주고 가잖아요. 해변에서 찍은 거. 근데 그때 아버지의 그 뉘앙스가 그 말하는 뉘앙스가 뭐냐면 저 타이타닉에서 그 연주자들이 너랑 같이 해서 영광이다 이런 거랑 비슷하게 너랑 나 이렇게 되게 행복했던 왜냐면 한때의 사진을 딱 이 보여주면서 아빠랑 엄마는 예. 50살 이후라서 이미 아웃이거든. 그쵸, 예. 근데 티알레오네는 구제 받았거든. 예. 참 좋은 날이었다. 너랑 나랑 맞다, 같이 맞다, 거. 맞다. 참 좋은 날들이었다. 라고 하면서 굿바이 하면서 이제 딸한테 사진을 딱 주고 가거든요, 아버지가. 맞아. 그래서 딸이 거기 갈 수도 벙커에 갈 수도 있었지만 벙커에서 내리지. 예, 나와서 아버지한테 헬리콥터에서 예, 내리지, 헬리콥터에서. 아버지 집으로 가거든요. 헬리콥터에서 내리고 가잖아요. 그 자리에 자기를 갈구던 여자 앵커랑 예, 그 딸을 딸이를 보내죠. 실어줘. 예. 그러면서 희생이죠, 또. 근데 난 그 해변에서 둘이 마지막 그 쓰나미를 앞에 놓고 나누는 대화가 있어. 좀 조크 같은 건데 애가 저기 파도가 몰려오는데 사실 아빠 나 옛날에 어렸을 때 아빠 지갑에서 30 몇 불 훔친 적 있었다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쓱 보더니 야, 나는 너 애기 때 거꾸로 떨어뜨린 적 있다. 맞아. 머리부터 떨어뜨린 적 있다. 뭐 이런 그러면서 얘기. 꼭 둘이 딱 끌어안아요. 그런데도 파도가 오니까 이게 다시 딸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아빠 딱 그러잖아. 그러면서 그냥 파도가 그냥 그 파도가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안 멈추더라고. 하여튼 제 재난 영화 1위 영화입니다. 딥 임팩트. 아마겟돈이랑은 같이 보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떨어뜨려 놓고 보세요. 맞아요. 제가 딥임팩트를 처음 봤을 때 그 정도 감동을 못 느꼈던 게 아마겟돈이랑 같이 묶어서 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애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둘 중에 더 단 영화를 본 거죠. 훨씬 더 달콤한, 달콤하지. 예. 더 달콤한 영화만 내가 즐긴 거지. 아마겟돈에는 그 에어로스미스의 유명한 발라드. 그리고 리브 타일러가 너무 예쁘니까.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매끈하니까 내가 그 영화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이가 들고 한참 후에 아마겟돈이랑 그 영화가 더 이상 이렇게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딥임팩트를 다시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이 노래는 리브 타일러가 여자 주인공이고 그 아빠가 부르는 거죠. 그 에어로스미스의 스티븐 타일러가 부르는 이 노래. 이 노래 좋냐? 그래? 근데 이 노래 엄청 데이트. 미국에서는 이 노래 완전 거의 앤썸처럼 불러 무슨. 하여튼 딥 임팩트. 이거 우리 살아생전에는 안 일어나기를. 이런 거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해일이 몰려왔을 때 어떤 사람이 마지막까지 트위터를 남겼다고 그러죠. 나 죽기 싫어 라는 거에 그 이후로 답이 없는 거에 정말 죽었을 거다. 재난에는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난의 크기만 보이고 규모만 보이고 두려움만 보이는데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안타까움, 사랑 혹은 그 마지막에 절절했던 것들, 희생 이런 게 훨씬 커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만하면 안 된다. 인간은 너무 화차는데 마치 다 우리가 좀 조절하고 다 하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특별히 더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더는 권력을 갖기 전에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한 극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극도의 책임이 우선이다. 그때 권한을 잘못 부리는 그런 리더를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지금의 달콤함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영화가 더 달콤하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의 달콤함에 의해서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 리더인가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저는 재난 영화를 좀 생각해 봤어요. 좋다가 갑자기 리더에게 내가 편집할게요. 걱정하지 마. 이게 재난 영화를 정치적으로 했고 그래. 이게 리더랑 무슨 상관이야? 체제를 부정. 우리나라 이거 해성 날라오면 우리나라는 쏘아 올릴 우주선도 없잖아. 나로 쏠 거야? 나는 아까 얘기했던 거에 그 반복이에요. 뭐냐면 그 즐길 수 있어야지.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은 그 시간을 가졌으면 공평하게, 그 시간도 공평하게 그래, 우리 가져야지. 그 얘기나 한번 해보자. 뭐 이거 시간은 어차피 길어졌고 동도 텄는데 만약에 정말 이 엘리가 일주일에 지구에 떨어지는데 뭐 우주선도 없어. 일주일은 난리야. 아까 멜랑콜리아랑 똑같아. 뭐 할래? 일주일 동안.
그걸 뭐래? 아니 PD. 못 해봤던 걸 다 해봐야지. 그런 거죠. 못 먹어봤던 거 혹은 뭐 해볼 수 있는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다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아까 얘기한 내가 살인을 못 해봤으니까 살인을 해보자라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좀 위험한데. 저는 이번 이 재난 영화 이 특집? 특집 예, 아니야, 저는 재난 영화 탑 10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살까? 근데 저는 다른 답은 없고요. 그냥 우리 가족들이랑 그냥 어느 때와 다름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그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는 어느 때와 다름없는 생활이 좀 차분한 생활이지만 좀 그동안 못했던 얘기는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좀 해봤어요. 끝까지 가족이랑. 네,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못 해본 것 같거든요. 오셔은 뭘? 나는 리스트를 딱 만들어서 난 싱글이니까 일단 뭐 우리 직계 가족 있지, 우리 어머니랑 우리 형제들 있지만 여동생도 있고 리스트를 만들어 물론 가족이랑 같이 있겠죠 마지막 순간은. 근데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 다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허깅 한 번씩 다 이렇게 안아주고 싶어. 그냥 그 사람 이 새끼 돌았냐지 막 이럴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리스트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톱 100? 그렇게 하기 전에 그냥 누구나 안아주면 안 될까? 나가서?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없고요. 그리고 의미가 다르죠. 진욱이는? 저요? 저는 평소에 예전에 한번 고민해봤다가 형들 얘기하시면서 한번 짧게 고민해봤는데 일단 일주일 정도 시간 있으면 치킨이랑 카레 먹을 반드시 반드시 새벽에 빵 찍어서 하루 정도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우리가 남은 날 동안 뭘 할 것이냐. 근데 고민 끝에 나온 답은 그냥 가족끼리 집에서 식사하고 뭐 이러지 않을까 그냥 평범하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머님이 해주시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차례대로 먹고 있지 않을까. 네가 해드린다고 아니면 어머니가 해주신 거? 어머니가 해주시는. 진짜? 어머니는 그러길 원치 않으시면 어떡하지? 끝까지 받을 생각만 하네. 엄마한테. 네가 좀 해드려야지 조리사가. 그리고 제가 해드리겠죠. 너는 나한테도 한번 해줘야 돼 맛있는 거. 알았지? 그때 되면? 왜 자꾸 그런 얘기야. 아니 동 텄어요. 네, 정 대표만 듣고 우리 끝내자. 난 대구 내려가야지. 아이 대도 많이 할까봐 아주 그냥. 되게 심플한 답이네요. 저기 가족들과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난 대구 내려가야지. 아니 그런 날 오면 하루 정도 해서 무용부 마지막 방송 해야죠. 마지막에 죽을 때는 혼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 슬쩍했네. 그게 되게 고통스러울 거고 되게 무서울 건데 그거를 옆에서 내가 되게 사랑하는 가족이 같이 당하고 있는 걸 혹시나 내가 볼까봐. 그럴 수 있겠네. 그 멜랑콜리아 마지막 장면 보면 마지막 중간에 나와요. 근데 그게 뭐 생각하고 할 자식이 또 없어. 알고 있다면 그 시간을 알고 있다면. 근데 매일 밤마다 울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매일 밤마다 울 것 같아요. 제가 죽는 순간에는 제 가족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거든요. 네. 아무튼 마지막 그 순간. 마음이 있을. 네. 당연히 나도 그 마음이 있는데. 야, 너 근데 대구 내려가면 내가 너 안아주려고 대구까지 갖다 줄 시간 너무 소요되니까 그럼 가기 전에 내가 전화할게. 전화로 해.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과 마지막을 좀 순해져서 맞으시기를 이거 괜히 얘기했다. 바라겠습니다. 그토록 이런저런 영화 보다가 그 영화 속 주인공 흉내를 내곤 했었어. 좋은 시절이었지. 인간이 자연을 정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연은 더 큰 시련으로 인간을 심판합니다. 그 재난이 닥칠 때에는 도저히 피할 수 없게 갑자기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을 쓸모없도록 파괴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지만 재난을 즐긴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군요. 부디 오늘 소개해드린 재난 영화와 함께 겸손하고 겸허해지는 마음과 함께
지금의 많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7번째 녹음을 마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킨 왜 있는 거예요? 우린 모여서 일단 저거 먹어야지. 그거 있잖아요. 7월에 대구에서 시내코 막루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